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명절 전 전략 앞서 이성호 이사님 이어서 함정남 차장님과 좀 더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앞두고 있으니 이게 미국도 같이 휴장을 해버리면 좋은데 괜히 우리 쉴 때 미국장 좋을까 봐 너무 억울해서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빠지면 우리 열렸을 때 엄청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해요. 배 아픈 심보가 고약하죠. 네. 연휴 전에, 추석 전에 늘 그래서 자금이 좀 빠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휴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출금하기 위해선 수요일 날 매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옵션 만기일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좀 한국 증시가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이 오랜만에 깜짝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크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PI가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양쪽의 해석이 불편할 수 있는데 시장이 올랐다. 지금 그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의 기사를 보면서 시장이 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샤워기가 이렇게 톡톡톡 쳐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얼음 냉각수가 나오고, 뜨거운 물 하려고 좀 톡톡 쳐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엄청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거. 용암수. 지금 증시가 아주 세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침체도 싫고 너무 좋아서 인플레가 안 잡히는 것도 싫어서 딱 그 적절한 온도를 원하는 과한 기사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결국 샤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봤었을 때 결국 해석이 양쪽 다 가능했지만 시장은 지금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디테일한 우리 시장의 해석을 본다면 CPI 발표 이후에 25bp 인상 확률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그 전날 미국 증시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 미국 증시는 빅테크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빅세븐만 좋았고 러셀은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거든요.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우리 증시는 모든 섹터가 다 올랐었다는 건 일본 증시에 대한 연동성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엔화가 안정을 찾아갔다는 것의 기저 베이스에는 50bp보단 25bp 인하가 엔화의 변동성에 더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 이제 일본과 한국 증시가 환호하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또 닉 티머라우스 기자죠. 그분이 잘하면 깜짝이나 할 수도 있어, 50bp나 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그러면 그것도 이제는 호재로 반응할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맞을 매를 충분히 맞았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어제 우리 증시가 특정 섹터가 올라가거나 어떠한 이유를 대해서 한쪽 섹터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전 섹터, 어제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녹아져 있긴 하지만 지금의 자리는 좀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고 실제로 싼 자리에 있는 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싼 자리에 상반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이제 싼 자리에 들어간 반도체 얘기 나눠볼게요. 수요일에 지금 삼성전자에 그렇게 겁내서 걱정할 포지션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이제 드디어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한 삼성전자입니다. 아직 외국인은 이쪽에 팔았지만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연휴 전 대응 전략 주세요. 일단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젠슨 황 형님께서 큰일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AI로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의 좀 마음을 잘 만져주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시장에 직결될 수 있는 TSMC의 다른 파운드리에 대한 뭐 생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줬다라는 것은 한국 시장에 아주 콕 집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리 상강은 TSMC, 삼성전자, 인텔일 텐데요. TSMC가 지금 현재 60% 이상의 그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TSMC는 지금 오더로서 갑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주문하는 고객이 갑이어야 되는데 TSMC는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얘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그 언급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곧 따라올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 플러스 TSMC 들으라고 한 얘기,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엔비디아도 그 영업이익률이 엄청난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TSMC의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은 것도 좀 짜증나는,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더불어서 이제 이 파운드리와 HBM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강 체제였는데 인텔은 최근에 들어서 파운드리 쪽을 매각하겠다는 뉴스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자리에 대해서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뭐 저 역시 일정 부분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중국에서 워낙 많이 사들였다는 부분과 선침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주가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에서 공급과잉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DDR4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DDR5 그렇죠. DDR5. 근데 서버용 DDR5는 가격이 여전히 안정권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과 낸드 쪽이 좀 불편한다면 SK하이닉스가 조금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는 또 HBM에서는 절대 강자에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 전체로는 너무 과한 우려 말고 반대쪽도 생각할 것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네. 반도체 주요 섹터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황 관해서 각 분야에 대한 언급까지 나눠주셨어요. 그 젠슨왕 CEO도 약간 배우 성룡상이잖아요. 성룡 배우랑 좀 비슷해.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뭔가 어제 젠스장의 버프를 받아서 국내장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어제는 이 주요 반도체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소외돼 있었다라고 느꼈던 CXL이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 그 전거래일이 유리 기판도 그렇고 약간 소테마에서도 강세 흐름이 같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의미 부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는 다 올라왔어요. 네. 다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소외됐었던 종목이 일제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올라왔던 어떤 종목의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호재처럼 당분간 좀 왜냐하면 어저께는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시장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반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종목별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네. 것을 전제로 삼성전자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도 매도였죠? 제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보다 과하게 얻어맞았던 것은 이제 내마녀의 날에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 혼자 앞에서 다 맞아준 거다. 그렇죠. 네. 반도체 때문에 맞은 부분 70%, 30%는 이제 시총 코스피 시총 대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맞은. 왜냐하면 어제는 상식적으로 뭐 다 올랐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올랐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 적어도 네. 매도는 아니었던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급에서 큰 짐은 하나 좀 한 덩어리는 내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제로 어저께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해외 일부 사업 인원 축소하겠다는, 감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대해서 너무 과하게 파운드리 사업 철수한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났었는데 그렇게 제목을 달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전에 따라서 조금 운신의 좀 이렇게 바운드리를 넓혀두는 저는 오히려 행보였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 자체가 삼성전자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의 몸집을 줄여놓는다면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M&A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뭘 하나 인수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한다면 저는 그 뉴스를 굳이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그럼 또 시장 참여자들 설레발한다고요. 어디 사냐고 M&A 죄송합니다. 후보자 뽑고 막. 제가 생각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아닌데 뜻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는 호재로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우리나라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막 몸을 갈아서 녹여내는 것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전에 추측이었지 네. 뭐 이것은 뉴스화된 것은 전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악재로만 너무 평가받는 걸 피하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악재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과 어제는 일제히 다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바닥에서 턴하려고 하는 시도의 1차 반등, 2차 반등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만한 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주요 고객으로 전화를 걸어서 한 차장 내가 뭐 지금 66,300원에 2억 풀 베팅 할래? 삼성전자 사줘? 이러면 해주시겠어요? 뭐 어제 또 공교롭게 오늘 새벽 마이크론도 좀 하락을 해줬어요. 저는 절대로 물러설 고민할 자리가 것 같지 않아요. 뭘 사야 돼 한다면 포트를 쪼개겠지만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더 싸지길 기다리고 싶지. 뭐 이제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템포로 분할 매수를 하겠냐라는 정도의 고민 정도를 가져가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주가가 비싸서 삼성전자는 못 삽니다. 이런 고민을 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앞에서 그 뉘앙스를 다 주셨습니다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직접적인 걸 원하시니까요. 한 번 더 그냥 여쭤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 네, 차장님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안 불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를 가보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그 전거래 미국의 대선 토론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주고 어제도 같이 일단은 대형주들 강세를 기록해 줬습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 여기서 아이디어는 보통 2차 전지는 좀 더 추세 보자라는 시각들도 있으시고 신재생은 거의 CS 윈드 쪽으로 좀 압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2차 전지는 자체적으로 좀 호재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틀림없이 해리스가 이제 토론을 잘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시장 분위기라면 반전을 줄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여전히 셋업체가 앞에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하고 가자. 코스닥에서 에코 형제가 대장을 한번 뺏기면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대장을 내준 자리가 다시 대장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황과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대비 뭐 지금 여기서 못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 행보인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의 시나리오의 흐름을 봤었을 때 조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예 셋업체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소형주 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ESS 쪽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NCS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한전 NCS 같은 경우는 시장에 뭔 일이 있어? 나는 내 때 기다릴 거야 라는 주가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 두고 째려봐야 될 ESS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해리스 이슈로 확 올라왔고 당분간은 해리스 이슈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또 지금 하고, 이제 또 뭐 투표 뭐 그거 조사하다 보면 또 박빙이 됐다가 벌어졌다 박빙이 됐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흐름이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그 앞단에도 제가 대장으로 말씀드렸던 풍력, CS 윈드랑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유럽은 지금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열어다 보면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정책이 어느 나라보다도 급하게 빨리 써야 할 텐데 그 앞단에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쪽 에너지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꼭 해리스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풍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어저께 두산에너빌리티가 10메가급 해상풍력 국산화 과제 추진한다 해서 이게 올라서 원전이 다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좋아했었던 것이 풍력과 해수 담수화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풍력의 색깔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을지가 조금 한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단에서 ESS로 조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터주신 거고 풍력 쪽에서 일부 종목들 언급을 주셨네요. 기억해 볼게요. 이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원전주 궁금하단 말이죠. 어제 시간외에선 다 빠졌지만 장중에서 강했습니다. 원전 뭐 속보 뉴스들도 꽤 많았고 이슈도 많고 일정도 있는데 원전에 대한 연속성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어제는 우리 신하로 원전 3, 4호기 다시 이제 건설 본격 시작하겠다라는 뉴스에 반응이 보였죠. 그래서 워낙 절박했었던 주가 자리 속에서 시장 분위기와 거기에 걸맞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의 대통령 방문하시는 거는 이미 일정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확률도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대비 주가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그 어떤 발목 잡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불편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와 만나서 이야기가 다가갈수록 틀림없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어떤 종목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느냐 했었을 때 한전산업, 우리기술, 그다음에 어저께는 보성파워텍이 좀 뜨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에 상승 파동은 내가 갈 거야라는 의지의 캔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우진엔텍까지 네 종목 정도를 저는 앞단에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까지 살폈고요. 이제 마무리 대응 전략은 연휴 사이에 우리의 이제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전략을 주신다고. 전에 차장님이 하셨던 모든 마인드 컨트롤 멘트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기억나는 건 물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그러니까 안 물리려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물린다는 생각을 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얘기해 주셨었던 게 아직도 약간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드릴 말씀도 그거였는데 물려야 됩니다라는 말하면 정신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할 매수의 마인드를 보면 시장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조정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가의 결과를 보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다 뻔한 얘기고 뒷북치는 얘기만 하게 되는 시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조정장에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모두가 다 침체를 얘기할 때 침체가 온 적이 없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더 내리면 되잖아요. 이런 장에서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 뭐 했지? 라는 결과만 남게 되거든요. 오히려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20% 샀을 때 내일 빠지잖아요. 그럼 손님들 전화 와요. 야, 어저께 20%만 사길 잘했다. 빠져라 기다리는 전략을 하게 된다면 종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의도적으로 해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나 크다 보고 뉴스만 보고 주식을 대응하기에는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 만한 시장 상황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노업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다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딩은 추세를 잡았을 때 상승 추세를 잡았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은 좀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조금 긴 호흡의 시장 전략을 짜다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첩보병이 전사하면 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종목 선별의 문제인 거죠. 첩보를 어디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첩보도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사해도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연휴 전에 마인드 컨트롤 전략을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전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함정남 차장님의 인사이트에 많은 이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저희가 여실히 느낍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